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프로프로셉션의 강의를 하게 돼서 프로프로셉터를 이용해서 뉴로머스큘러 패실리테이션을 해서 바른 자세를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현대야에서 근골격에서 프로프로셉터는 키로서 빠질 수 없죠. 그것을 공부하다 보면 결국 베스큘러 비세라 에이퍼런트라는 말에 봉착합니다. 이것은 누가의 사회에 이제 김우상 원장님께서 이제 여러 논문을 찾으면서 수년간 지금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도 그 도움을 많이 받아서 눈을 뜨고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아 이거구나 하면서 저도 공부하게 되고 해서 지금 이제 김우상 선생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책을 이제 쓰고 있는데 그 책이 다 나오기 전에 이제 여러 학회에서 좀 모셔서 강의를 직접 김성 선생님 통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 모든 통증은 베스큘러 비세라 에이퍼런트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것은 블러드 베슬의 어드벤티티아 레이어에 있는 베스큘러 비세라 에이퍼런트 파이버 때문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보시면 블러드 베슬은 온몸에 다 있죠. 그래서 근육통, 관절통, 텐디나이티스, HIVG, 스테노시스 이런 것도 우리가 신경 때문에 생기고 눌려서 생기고 뭐 메카니컬하게 생기고 물론 그런 원인은 있겠지만 그것의 기저에는 항상 베슬이 관여한다는 것이죠. 베슬의 어드벤티티아 레이어의 에이퍼런트가 자극이 돼서 그것 때문에 통증을 느낀다는 것이죠. 보시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통증은 그런 VBA 통증과 관련되는데 그것을 이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VBA가 어라설 되는 거는 그 주변에 엑센트릭 컨트랙션, 근육이 엑센트릭 컨트랙션 되는 것 때문에 생긴다고 되고 그것은 이제 그 컴펜세이션 하는 프로셉티브 리플렉스 때문에 엑센트릭 컨트랙션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왜 생기냐? 그러니까 밸런스가 틀어지고 메카니컬하게 몸의 자세가 안 좋을 때 결국은 컴펜세터리 프로프리셉티브 리플렉스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리센테리 컨트랙션이 생기면서 그것 때문에 VBA 통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bnormal 밸런스나 메카니스가 있는 곳에는 대부분 그 소프트 티슈에 익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에 덴시피케이션이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한다고 하면 이곳에 익스트라 셀러 매트릭스 덴시피케이션을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해주면 요즘에 초음파 좋으니까 그죠? 하이드로 다이섹션 덴시피케이션 부분을 해주면 그것 때문에 이제 거꾸로 프로프리셉티브 리플렉스 컴펜세이션이 없어지고 그것 때문에 이센테릭 컨트랙션이 없어지면서 VVA가 해결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한번 해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다다닥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도미노처럼 따다다다 좋아지는데 굉장히 이것은 어 그날 해주면 그날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물론 며칠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이드로 다이섹션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면 하이드로 다이섹션 우리가 근막만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근막뿐만 아니고 딥 아디포스 티슈 레이어 아니면 슈퍼피셜 아디포스 티슈 레이어에 있는 그런 덴시피케이션을 찾아서 그러니까 소프트 티슈 어느 곳에 있는 덴시피케이션이라도 해주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론을 통해서 제가 그 환자한테 적용하고 하면서 결국 공법부 치료라는 것까지 개발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치료해 놓으면 뭐 합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치료를 해놨으면 치료의 재발도 방지하고 또 예방도 해주고 하는 그 것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것에는 PNF 자가제어요법이 제일 좋다는 것이죠. PNF 자가제어 아까 배우신 거 그것만 D1, D2만 좀 교육해도 그것은 텐시그리티 생기면서 우리가 이 모든 VBA 통증의 원흉이 되는 abnormal balance mechanics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abnormal balance mechanics는 좋아지게 하는 거는 우리 의사는 이게 주사로 그 덴시피케이션 된 곳을 찾아서 하이드로 다이섹션 하는 방법으로 해주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PNF 요법을 통해서 자가제어법을 통해서 그것을 막아주고 해결하고 예방하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쨌건 그 통증을 없애줘야 되니까 덴시피케이션 없애는 하이드로 다이섹션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테니스 엘보 이것도 사실은 VBA입니다. 아킬레스 텐디나이티스
대부분 VBA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초음파를 보면 저 엔스페시도 있고 뭐 그 칼시피케이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경우 많죠. 그러면 여기를 뭐 PTRN으로 무슨 재생을 시켜주고 뭐 강화시켜주고 운동하고 많이 하죠. VBA 통증이기 때문에 그 자리 VBA 자리를 하이드로 다이섹션하고 또 거기에 커플되어 있는 프로폴리스 저 셉티브 리플렉스 자리를 찾아서 그곳을 하이드 다이섹션 해주면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물론 니 페인도 마찬가지고요. VBA인 경우가 많습니다. 서비컬 레디큘러 패시 이것도 사실은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너브를 눌러서 생기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너브를 누르기 전에 베스를 먼저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디스크가 베스를 먼저 누르게 됩니다. 베스를 누르고 너브를 누릅니다. 이것이 또 반증이 되겠죠. 루트만 눌리는 게 아니고 베스를 먼저 눌리고 있죠. 그래서 버스를 먼저 눌려서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C5 레디큘러 패시다. 근데 정확하게 레디큘러 패시인데 더마톰이 안 맞아.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더마톰이 안 맞아. 그러면 더마톰이 안 맞으니까 아 이거는 컨버전스 때문에 그래. 그리고 여러 가지로 뭐 설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기저에는 VVA 통증 때문에 그렇다. 베슬이 먼저 눌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드벤티티아가 눌려서 그것 때문에 프로플레셉티브 리플렉스가 발동되면서 EC가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통증이 더 발현된다는 그런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 1월 달에 했잖아요. 그죠? EPL의 봉합수술 후에 수술이 이제 저리고 아프다는 환자죠.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아까는 엄청 쓰리고 아팠어요. 이런 환자도 이제 통증이 아까가 그렇죠. 7이었다면 지금은 몇 정도 되는 것 같아요? VVA 통증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처음 통증이 10이었으면 통증이 이제 70% 호전됐어요. 여기다 맞았어요? 어깨 여기다가? 그런데 이 어깨에 맞은 게 그죠. 통증을 70%나 호전시켰죠. 어깨 요즘에 맞았어요. 그래서 어깨 쪽에 있는 덴시피케이션을 해결해서 그죠? 애브노멀 밸런스랑 메카닉을 호전시킨 거죠. 쪽으로 좀 했어요. 그렇죠. 쪽으로. 지금 이제 아까가 3 남았었잖아요. 그렇죠. 3이 남아서 그 다음에 남은 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도 이번엔 포암 쪽으로 여기 울긋불긋 올라왔죠. 여기도 S 그러니까 슈퍼피셜 아디포스 티슈와 딥 아디포스 티슈, 서브 티슈에 이제 인젝을 한 거죠. 이번엔 프로네이터 쪽에 있는 서브 티슈 릴리즈를 하고 데시피케이션 릴리즈를 하고 통증이 완전히 소실되었죠. 그래서 에미널 밸런스를 만들어준 메카닉에 덴시피케이션만 없어진 거로 또 이렇게 통증이 이렇게 호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번에 또 다른 애 한번 보시면요. 측만증 환자였죠. T4에서 9이었고 라이트 컨벡스 RT2 타입이었고 그렇죠. 운동 안 하다 보니까 통증이 흉추 쪽하고 레바터 통증 같은 양상, 파라버테브럴 통증 굉장히 심했죠. 여기 지금 눌러서 어때요? 아까 여기 눌러서 이렇게 아픈 게 10이었으면 지금은 몇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레바터 쪽에서 올라오는 듯한 그런 보통 같으면 도사 스케플러 너블럭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너브 헤드로 다이섹션과 뭐 그런 것을 좀 했겠죠. 근데 갈비뼈 쪽하고 버퍼트랩 쪽에 데시피케이션 릴리즈를 해준 것만으로도 아예 통증이 없어진 케이스입니다. 데시피케이션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자세와 습관, 나쁜 자세와 습관에서 시작된 그 덴시피케이션이 프로프로셉티브 리플렉스를 만들고 그것 때문에 익센트릭 컨트랙션을 만들어서 통증, VBA 통증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덴시피케이션 멀리 있는 덴시피케이션만 해결했어도 이게 좋아지는 걸로 봐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환자 같은 경우도 보면 원래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었어요, 그죠? L45S1 레벨에 있었고요. 거의 진료실에 오셨을 때 걸음을 잘 못 부르셨어요. 뭐 10m, 10m도 잘 못하고 그러셨는데, 그렇죠?
그렇죠. 하다가 스프레이 안 주고 조금 낫고 그죠? 그렇죠. 전형적인 클라우디케이션 소견 보였고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따라 내려가는데 이쪽 무지무지 아팠고, 그렇죠? 제자리 걸음을 잘 못했죠? 제자리 걸음, 그렇죠? 제자리 걸음 한번 해보시고, 그렇죠? 이런 데다 주사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허리에는 한 대도 안 맞았어요. 이쪽에 주사하고, 어깨 쪽하고 배 쪽, 그죠? 어퍼 트랩 쪽에 있는 리전에 있는 복과 배, 어퍼 앱도미널 쪽에 우리가 이게 타겟을 정확하게 무슨 근막의 정확한 부분을 타겟하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온톨로지 개념이기 때문에 초보 선생님들이 굉장히 쉽게 주사는 할 수 있어요. 주사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 여기서 좀 잡고. 그렇죠. 원래 이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 전 환자 같은 경우도 협착증 진단 받으셨지만 이제 다른 그 자세와 습관 때문에 텐시그리티 망가진 곳을 또 프로프리셉션 챕터 리플렉스가 안 좋게 나타난 비정상적으로 컴펜세이션 하는 곳을 차단시켜줘서 그 어퍼 트랩 쪽과 배 쪽 정도를 해서 VVA 통증을 좋아지게 협착증은 물론 있지만 이 환자의 기본적인 메커니즘 VVA 통증이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제가 공중부양 바른 자세 프롤로 그래서 사실은 프롤로라는 이름을 넣어야 사실 이제 비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 프롤로라는 말을 넣은 거고요. 사실 ODW나 10DW 정도의 용액으로 바이카보네이트와 함께 보통 이렇게 용액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롤로는 보통 15% 이상을 써야 된다는 것은 뭐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지금 이 덴시피케이션 릴리즈하는 것을 하다 보면 부위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앱노멀 그 밸런스와 메카닉스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은 것을 차단을 해야 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케이스가 쌓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공중 부양 자세에서 하다 보니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했고요. VB의 통증이라면 abnormal eccentric contraction이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프로펠러 리플렉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또 abnormal 밸런스를 만든 ontologic densification, 즉 소프티슈까지 포함한 densification을 하이드리 다이섹션만 해줘도 굉장히 좋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너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추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이학적 검사와 유발 검사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 사실 공바프 치료를 더 많은 곳 공중부양 상태에서 이 직관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공중부양을 몸을 딱 띄우는 거 시키면 신체 표면에서 압력과 장력선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압력과 장력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라이트 컨벡스 스콜리시스 환자 같은 콘케이브 쪽에 압력이 올라가고 콘벡스 쪽에 장력이 올라가죠. 그런 식으로 압력이 올라간 자리는 장력이 떨어지고 장력이 올라간 자리는 압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등고선을 그려서 등고선을 그려서 압력이 올라간 지점을 타겟팅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공바프 치료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를 하나 더 보시면요. 이분 같은 경우 스테노시스가 굉장히 심해서 사실 왼쪽은 L5, 오른쪽은 S1 정도의 그 모터가 완전히 굉장히 많이 힘이 빠진 케이스였고요. 레디큘 패시에 해당되는 또 통증이 굉장히 심했고요. 보면 옛날 OP가 굉장히 이게 멀티레벨의 IF를 한 것을 볼 수 있죠. 직관적으로 신체 표면을 시진하는 것으로 그냥 압력과 장력선의 등고선을 그려서 압력이 높아진 곳을 타겟해서 시술을 했고요. 사이트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제가 예상되는 자리는 원래 제일 중요한 곳으로 본 것은 어퍼 트랩하고 앱도미널 그다음에 파라버테브랄 정도 S4, 5의 AF 자리 그런 자리들을 좀 예상했는데 그런 자리 말고도 또 다른 자리도 굉장히 많이 주사를 하게 됐고요. 저는
압력선이 굉장히 올라간 지점들을 찾아서 그곳이 VB의 통증과 연관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론을 가지고 경험치를 가지고 이제 경험치를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 움직임을 하면서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고요. 그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등고선이 이렇게 된 것은 압력이 올라가고 이렇게 험프가 있는 자리는 텐션이 올라가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이 프레셔 자리를 주로 공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온톨로지 하이 프레셔가 있는 쪽에 공바프 L5 S1 자리에 공바프 해서 랩을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예상되는 안 좋은 자리들 이렇게 좀 많은 자리 좀 하이레드 다이섹션 했습니다. 공법하기 전에 슈파인에서도 이렇게 이 임페리얼 립 케이지가 맞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공법하고 난 다음에 바로 좋아지는 모습도 꽤 많이 관찰됩니다. 야 무슨 그거 한 번 했다고 바로 좋아지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지만 저도 의아했습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풀어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애브노멀 밸런스 메카닉스를 도미노처럼 다다닥 해결하는 거 그리고 프로프리셉티브 리플렉스 자체는 해결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역시 증명이 됐고요. 프론에서도 역시 압력이 올라간 선, 험프된 선이 이렇게 좋아진 것을 눈으로 봐도 시즌으로도 관찰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지는 게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프론에서도 하이프레셔, 텐션이 이렇게 좋아졌고요. 보시면 하이프레셔 있는 자리를 위주로 공바프를 시행하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과 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적인 동작들을 추가하면서 저희가 공바프를 할 때 그죠? 보시면 이현자 지금 여기서 슈파인에서도 우측 흉곽이 돌출되어 있는 거 관찰되죠? 그죠? 이거 하면서 이쪽으로 밀어보세요. 이쪽으로 밀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공바프 후에는 이 자리 텐시그리티가 많이 펌프 인페리얼 립 케이지 튀어나온 게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그죠? 좌우가 많이 틀리고 얘기를 하니까 쭉 벌리면서 이건 작용과 반작용의 힘을 이용해서 보통 많이 합니다. 근데 공중 부양을 시킨 상태에서는 사실 작용하고 반작용의 모습이 눈으로 바로바로 관찰이 잘 되기 때문에 그죠? 통증이 없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래 보통은 어느 정도 없어지는구나 지지 뭐 하고 그랬는데 힘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왼 발목 올린 저는 뭐 그렇게 진짜 좋아졌으리라고까지는 사실 생각 못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오래된 그 디스위스 아스트로피까지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사실 4년 전 수술한 거가 그때부터 힘이 들어가지 않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 갑자기 모터가 좋아지는 것은 저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진짜로 좀 모터가 좋아져서 좋아졌나? 그리고 이제 통증 없어진 거에 우선 기분을 하면서 치료를 마쳤고 이렇게 전후가 굉장히 밸런스가 좋아진 것을 관찰하면서 이게 마쳤습니다. 프론에서 치료해도 보통 이렇게 띄워준 상태에서 다리를 눌러봐라, 다리를 또 올려봐라, 또 옆으로 밀어봐라, 에이덕션 하면서 힘을 주면서 베끼고 에디덕션 하면서 힘을 반작용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컴펜세이션 하는지 바로 다 나타납니다. 공중부양을 해서 하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그거죠. 텐지그리티를 너무 쉽게 볼 수 있죠. 근데 아까의 텐지그리티가 완전히 달라졌죠. 이렇게 된 게 이렇게 쫙 텐지그리티 완전히 펴진 거 보이죠? 다리 쪽에서도 미는 동작, 미는 동작. 아픈 동작이 막 좋아졌어요. 미는 동작에서 처음에는 통증이 굉장히 있었는데 통증이 없어지고 안 들어가던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놀라운 정도로 앵클 돌시 플렉션, 앵클 플래터 플렉션 동작이 올라가서 저도 굉장히 놀랐죠. 제가 이분이 40, 50이라고 한 게 힘이 40, 50 정도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저는 사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어서 사실 믿질 않았는데 나중에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길이 있다는 걸 알았죠.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일반적인 디컴프레션 때문에 좋아지는 거랑은 또 다르. VBA라고 하면 또 다르죠. 근데 VBA 통증은 이제 프로프로스테틱 리플렉스만 바로 차단하면 바로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죠? 까치발이 한 발로 됩니다. 정말 신기해서 원래 양발로는 잘 안 됐었는데 자 그래서 왼발 뒤꿈치서기도 전혀 안 됐었던 분인데 이렇게 보죠. 보시면 이렇게 시간 관계상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게 되네요.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돼요. 원래 앵클 도시플렉션 뒤꿈치를 쓰는 게 안 됐었거든요. 제가 주로 보는 테스트인데 제 손을 잡고 뒤꿈치를 서보세요. 또 까치발 서보세요. 원렉으로 서보세요. 이게 제가 주로 좋아하는 테스트인데 거기서 이렇게 좋아진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라이트 컨벡스에 대한 것 그리고 또 네트플리피스에 대한 자가제할법. 저희는 항상 자가제할법을 통해서 도어 밴드로 몇 번 알려주고 거기서 핸드폰으로 또 보내주고 핸드폰으로 보내주는 동영상을 가지고 따라 해오게 하는 그런 식으로 자가제어를 시키고 있죠. 그렇게 해서 좋아지고요. 두 번째 환자는 역시 이제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덴티 텐시그리티 있고 우측쪽에 레프트 컨벡스 LL이 좀 있고요. 이제 로어 T와 어퍼 L 레벨의 카이포틱한 소견 보이고 펠비스가 포스테리티 굉장히 심하죠. 웨이도 되게 심하고 미드라인 그저 우리 중력선이 좀 맞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역시 온톨로지 하이드로 다이섹션 방법으로 슈퍼피셜 아디포시티, 딥 아디포시티 티슈 다 좀 공략을 했고요. 여러 부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게 포지셔널 릴리징.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거는 왜냐하면 이거 하면서 수파인 레터럴 프론으로 이렇게 바꿔주면서 바꿔주는 건 치료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사가 여러 부위를 주사하기 위해서 수파인에서 이렇게 하는 포지셔널 릴리징 힘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 타겟 머슬 정확한 타겟 머슬만 액티베이션하는 허치스가 좋아하는 그런 방식으로 인디비주얼 머슬 파이어링하는 동작들을 이용해서 도수치를 다다다닥 해놓으면 제가 가서 보고 이렇게 보고 안 좋은 자리들 제가 등고선을 그림 자리들 등 앞선이죠. 등 앞선에서 압력선이 높아지는 것이 예상되는 부위들을 따라서 주사를 다다다닥 하고 바로 애프터 보고 그리고 저는 다른 데서 다른 주사를 하고 오면 또 레터럴로 포지션 돼 있고 또 다른 데서 하고 오면 프론에서 또 운동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하고 그래서 도수 치료와 주사를 병행해서 같이 하는 식으로 공바프 그 세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공바프 하는 자리가 모자라서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네. 여러 부위가 있으면 이제 저만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치료 선생님이 하고 하면 되겠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어퍼 T에서 험프가 이렇게 있고 로 L에서 컨벡스가 있으면 이쪽에 험프가 관찰이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온톨로직이라는 개념은 꼭 근막에만 한다는 게 아니고 소프트 티슈, 딥 아디포스 티슈, 슈퍼피셜 아디포 티슈 어느 곳이라도 좋습니다. 그 주사하는 그 방법은 굉장히 또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거 너브 다이섹션이나 뭐 다른 그런 좀 테크닉이 필요한 것하고는 좀 많이 다르고요. 직관적으로 봐서 직관적으로 안 좋은 자리들을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좋은 바른 자세도 나타나고 초보자들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그런 치료가 되기 때문에 좀 많은 선생님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그런 치료고요. 공바프 전에는 이렇게 험프가 있고 이렇게 압력선이 안 좋은 자리들이 이렇게 보였는데 공바프에 바로 이렇게 좋아진 소견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 치료사가 역시 이렇게 그렇죠. 치료사가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다음에 이게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이게 공바프 다 띄어져 있기 때문에 손으로 살짝 밀게 하고 당겨주고 하는 동작을 하면서 텐시그리트가 변한 텐시그리트라는 거는 우산으로 치면 우산을 쫙 폈을 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찌그러진지를 정확하게 눈으로 직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펑셔널 무브먼트를 만들어주면서 좀 밀어주고 그리고 이걸 여기서 환자한테 밀게 하면서 치료사가 느끼는 동작은 환자 전체 몸을 젓가락으로 이 환자를 이 손을 젓가락처럼 해서 이 환자를 그 나무 인형처럼 만지는 느낌이 듭니다. 만지는 느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 텐시빌리티가 어떻게 무너지고 어디가 너무 딱딱하고 한 것을 손끝으로부터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탄성으로 공중부양한 상태에서 또 다리에서부터 미는 동작을 하는 것도 똑같이 할 수가 있고 또 밀고 당기고 작용하면 작용과 반작용을 그대로 느끼면서 그래서 어디가 압력이 올라가고 어디가 장력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는 것들을 정확히 느껴서 직관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굿밴드 의사들의 모임이라는 거는 옛날부터 좀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하고 있고요. 굿밴드가 원래는 건밴드였습니다. 건밴드에서부터 이게 10여 년 전부터 세미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이것으로 뭐 굿밴드 탄성밴드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탄성의 힘을 이용해서 이것을 탄성의 힘이 프로프리셉션을 최대한 시키고 뉴로머스큘러 패스웨이를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브레인 매핑까지 만드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을 치료하다 보니까 오늘날 같은 이게 뭐 공박부 치료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요. 주사 치료에도 굿밴드를 같이 이렇게 이용하게 될 줄은 사실 저도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 이런 거 많은 위치를 하기 때문에 또 무선 초음파를 가지고 하면 더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고요. 많은 곳을 또 하고 또 그거는 환자들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의사는 조금 더 힘들지만 환자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또 이제 그 도수 치료랑 같이 엮어서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한 번에 많은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장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치료에는 저는 이제 공바프 같은 경우는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핵심 부위만 하는 세미 공바프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하고 있고 또 NFH라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두 군데 정도만 풀어주는 것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정맥 통증 치료랑도 이렇게 컴바인해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시도하면서 통증의 진짜 근본 치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제가 결국은 그 기승전결, 기승전 굿밴드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가는데 탄성밴드를 이용해서 기승전 PNF, 그러니까 PNF를 제대로 활용해서 환자한테 설명을 해준다면 간단한 D1, D2 동작만 가지고 환자한테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해오는 것만으로도 그 많은 선생님들이 뭐 도수 치료 위주로 하시든 주사 치료 위주로 하시든 어떤 식으로 하시고 계시든 D1, D2를 같이 컴바인하는 것은 의사로서 환자에게 굉장한 재활과 모든 것을 세네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